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팔이 등장을 했고요. 네. 겉옷이 진짜 있습니다. 반팔이시네요. 그죠. 우리 배종찬 소장님은 또 이제 그 소셜 레떼르가 있어갖고 항상 네네. 양복을 입고 다니셔서. 소셜 레테르. 네. 네. 왜요? 아니 좋아가지고. 네. 그렇죠. 네. 또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예. 올 여름이 장난이 아닐 거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너무 덥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다들 전망이. 모기가 벌써 등장했더라고. 아이고 모기는 벌써 등장을 했어요. 예전장에. 진모기는 계속 있어요. 그래요? 겨울 내내. 그러니까. 모기한테 물리면 목이 아프잖아요. 아, 참. 아이고, 얘기 거는 제가 잘못했어요. 네. 예, 네. 자,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 한번 볼까요? 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대통령으로서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긍정평가가 37%로 직전 조사보다는 2%포인트 올라갔고요. 네. 부정평가는 56%,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내려왔습니다. 뭐 긍정평가 하나 이유를 드리면은 이 석 달째 긍부정 평가 이유가 외교 사안이 최상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도 외교, 또 부정도 외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G7 정상회의 같은 경우는 갤럽 조사에는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반영이 안 됐다고 봐야 되겠죠. 만약에 예. 반영이 된다면 어떻게 더 오를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한 1%에서 갤럽은 이제 이 소수점 이하는 처리하지 않으니까 갤럽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 정도? 예. 더 오를 것이다. 뭐 그 정도의 상승 여력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주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이기도 한데 뭐 정상회의에서 외교나 또 안보나 경제 관련해서는 뭐 뚜렷한 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시선이 이제 우리는 시선 분산이지만 시선 집중되고 있는 것이 후쿠시마 이 오염수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이게 크게 붉어지면 또 역으로 지지율이 더 내려갈 가능성도 열려져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한국갤럽 조사고 리얼미터 조사도 이제 40% 돌파했죠. 네네. 윤석열 대통령 예. 직무수행 이제 40% 돌파했는데 이제 상승 추세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좀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역시 외교 사안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전 두 가지로 보는데 외교가 아니라 외코로 봅니다. 예? 외코. 그것도 뭐예요? 외교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의 이 여진 그리고 뭐 일본하고 또 상징적인 효과라고 한다면 이제 위령비를 방문했는데 뭐 이건 평가가 좀 엇갈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저는 이제 뭐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봅니다. 위령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제 이런 외교에 따른 이 효과도 있는데 지지율이 뭐 지금 직전 조사보다는 2%포인트가 올라갔으니까 코는 뭐예요? 코는? 코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코가 반사이익이다. 코인이죠. 아, 이 코인 논란으로 반사이익을 얻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대통령 직무 수행에도 그게 반사가 돼요. 아니 그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는 20대 30대들이 영향을 받을 때는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 꼭 대통령에 대한 사안이 아니더라도 어디로부턴가 또 반사이익을 받게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런 어떤 현상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코다.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한국갤럽 조사로 다시 돌아가면 네.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은 전주 대비 1%포인트 상승한 걸로 나왔는데 지금 배종찬 소장의 분석대로라면 오히려 내려야 되는 건데 민주당은 1%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오히려 3%포인트 내렸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약간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지지율 사이에 디커플링 되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는 외교고 국민의힘엔 딱히 외교를 따져볼 게 없잖아요. 아니 코인 부분 말이에요. 코인 부분.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코인은 어떤 거냐면은 국민의힘이 그렇다고 해서 뭐 코인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가져갈 게 있냐면 그렇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은 그러면 지금까지 뭐 했냐 이거예요. 이 코인에 대해서 뭐 제도를 법제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역할을 한 게 없잖아요. 거기다 이제 뒤지면 다 나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거. 그렇죠. 이건 뭐 약간 또 등락이 되는 뭐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실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이 33%가 나온 것은 내부를 들여다봐야 돼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40대 50대는 똘똘 뭉쳐요. 근데
20대와 30대도 온도 차이가 있는데 이걸 뭐 오늘 우리가 주제가 뭐 코인은 아닙니다만 30대는 더 내려갔어요. 직전 조사보다. 근데 20대는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이제 온도차가 좀 있는 거죠. 그래요? 20대와 30대. 그 차이가 있다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33%에서 32%는 아여간 그 민주당의 어떤 고정 지지층 그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결국. 그러니까 아주 지지율의 현격한 이 차이가 또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진영으로 똘똘 뭉쳐져 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론의 어떤 현상을 보면 추령 양극단화된 게 이제 그대로 고착돼 있는 그렇죠. 측면이 있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도 이제 드러난다. 그러니까 어떤 소폭의 등락은 그렇게 이제 중요한 관심사는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여론 추이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건 아무래도 후쿠시마 오염수 이 문제가 될 거다라는 지금 진단이신데 일단 김은지 기자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는 데는 동의하세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 이제 갤럽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지금 이제 사실 37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렇게 높은 숫자는 아닌데요. 우리가 워낙 이제 기저효과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좀 높다 낮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지점에 있어서 사실 좀 독특한 윤석열 정부의 일련 현상이다라고 하는 걸 먼저 짚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는 중요한데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대통령으로서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보통은 대통령 지지율은 대통령 리스크를 통해서 되게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요소들이 상당 부분 지금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것이 이제 G7 정상회의 가기 전에도 그 부분이 좀 반영된 게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한일 정상이 이제 위령비에 참배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알려진 뉴스이고, 뿐만 아니라 5.18에 2년 연속 참석을 했다라고 하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수 정당 대통령으로서만이 아니라 지금 여튼 국민통합의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상승세의 효과라고 보는데 그와 별건으로 지금 이제 이번 주는 이것이 어떻게 이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말씀처럼 오염수 이슈에 대한 반응일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민생 이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잖아요. 이번 주 안에 그 방일을 해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돼서 우리 시찰단이 어떤 내용을 내놓는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정해진 부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지는 한계성에 대한 사람들의 지적이 얼마나 올라가는지에 따라서 이것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배종찬 소장이 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빅데이터 분석한 게 있어요. 예, 그 얘기를 좀 하면서 이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죠. 이게 이제 뭐 시찰단의 어떤 그 시찰 내용이 담겨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선 이제 연관어부터 먼저 보여주시면 이제 지금 유튜브로는 직접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일본이 가장 크고 너무 당연하겠죠.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도 등장하고 있고 또 굉장히 이게 정치적인 사안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일본에 대한 감정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국민들에게 안전이라는 이슈를 던지면서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중요 연관으로 민주당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이름도 올라와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유국희 단장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전에도 왜 우리가 2008년 경우에 기억나실 거예요. 광우병 사태가 났을 때 누가 검증을 하고 그 사람의 발언으로부터 이제 촉발이 되거든요. 논란이. 그러니까 유국희 그 외에 이제 이 유국희 단장이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또 위원장입니다. 이것까지도 연관어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연관어 보면은 일본 말고 그 다음으로 덩어리가 큰 게 지금 정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정부는 우리 정부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정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국민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우리 정부의 스탠스, 우리 그렇죠. 정부의 지금 그 움직임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바로 거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의 그다음 이제 이 썸트렌드의 감성 연관어가 긍부정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걸 보시면 굉장히 지금 그래서 연관으로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는 복잡한 사안이다. 그리고 우리 정부의 스탠스가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후쿠시마 오염수로 넘어가 보면 이게 일단은 국민들이 이 내용을 뭐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또 시찰단의 유국희 단장의 발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긍정, 부정, 감성 비율로 보면 긍정이 38, 부정이 56. 부정이 높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압도적으로 부정 일방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렇네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이게 왜 긍정 비율이 꽤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을까? 우리가 예상하거나 또는 생각하는 것보다는 안전이죠. 그런데 이 안전은
긍정으로 지금 처리가 됐거든요. 빅데이터 상에서 가장 큰 비율이에요. 근데 정부가 안전을 국민의 생명과 이 건강상의 안전 문제를 최우선으로 한다면은 이게 긍정적으로 흘러갈 텐데 또 그것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또 심리적으로까지도 불안감을 해소한다면은 긍정적일 텐데 자 부정적인 내용을 가보십시오. 괴담, 그다음에 논란, 후한 무치, 피해, 비판, 궤변, 반발, 불안감 이 심리적인 요인이 크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안전을 우선시하고 과학적으로 하면서 심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간다면 모르겠는데 그 외에 부정적인 요인들은 보면 대체로 굉장히 심리적인 요인들이 크게 작동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안전과 과학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연관으로서 이제 가장 크게 지금 부각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그렇죠. 네. 결국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스스로 과학적 검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후쿠시마 오염수 지금 그 시찰단 같은 경우가 과학적으로 그런 검증하느냐 마느냐 어떤 중요한 좀 통로가 되는 것이니까 네. 결국은 여기서 이 완전히도 과학적이든 이것이 시찰단의 성과 여부하고 그냥 긴밀히 연동이 되어 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이제 정부라고 하는 것도 나오는 것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시찰단이 가서 얼마나 그럼 정밀하게 보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은 관건이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아니에요? 5박 6일 일정인데 이제 가고 오고 하는 시간을 빼면 이제 4일간 시찰을 한다는 겁니다. 한 4일 정도.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유국희 단장이 왔을 때 내놓는 그 첫 번째 발언 설명이 어떻게 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예. 어떻게 보세요, 김은지 기자? 그러니까 애초에 이 논쟁이 과학이냐 아니냐라고 가는 것 자체가 전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프레임으로 이해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놓치는 게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서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없다라고 하는 지점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성 검증에 있어가지고 지금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과학적으로도요. 그런데 이제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감에 대해서 그것이 마치 괴담에 휘둘린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국민 정서를 잘못 읽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오염수 이슈는 우리의 국익이 무엇이냐를 바라봐야 되는 지점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염수를 방류함에 있어서 일본의 이익이 있죠. 그런데 그에 따른 우리의 이익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이 오염수를 방류함에 있어서 우리가 좋은 게 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과연 우리 정부가 답해줄 수 있는 게 뭔지라는 의문이 들고요. 자꾸 안전하다, 괴담에 휘둘리지 마라라는 식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이제 괴담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오픈하고 투명성 있게 할 때 사라지는 것이지 그것이 괴담이다라는 식으로만 계속 논박을 한다면 결코 사라질 수 없는 부분도 꽤 크거든요. 저는 여기 새끼를 빠졌고 하나 궁금한 게 있었던 게 뭐냐면 네. 어차피 그 안전성 검증은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6월 초쯤에 이제 최종 검증 결과를 내놓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얼핏 생각해보면 그냥 우리 정부는 뒤따라가면 되거든요. 근데 국제 원자력 기구가 최종 그 검증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검증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뒤따라가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오히려 지금 거꾸로잖아요. 국제 원자력 기구의 최종 검증 결과 발표 전에 시찰단을 보내겠다고 하는 순간에 결국은 이 안전성 검증에 결국은 키가 되는 게 시찰단으로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우리 정부가. 그렇죠. 과연 이 행보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냐. 정치적인 측면만 놓고 보면 이건 리스크가 있는 지금 행보란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다른 차원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시찰단을 보내는 게 그래도 한국에 더 배려를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본의 선물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게 뭐냐면은 이 IAEA 결과라는 게 예측할 수 있거든요. 대체로 지금 아니, 이미 뭐 문제 없다고 나올 거다. 예, 거의 예. 대다수 예측이 그렇죠. 그런 거니까. 그렇게 나올 거고 이제 이 후쿠시마 논란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방문하고 온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게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쟁점화됐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해서 이 방류해도 괜찮다고 하는 거냐.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말이 안 된다. 근데 이제 핵심은 이걸 거예요. 과학적으로 아무리 검증해서 IAEA가 발표를 하든 아니면은 뭐 옥스퍼드 대학의 앨리슨 교수인가요? 그 사람이 뭐 마셔서 큰 이상이 없다고 하든 이게 과학적 검증과 심리적 불안은 지금 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강우병 사태 때도 지금은 LA 갈비 없어서 못 먹죠. 있으면 다 먹죠. 다 먹어 치우죠. 그런데 이제 그 시점에는 국민들은 그것이 사실 인식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과학적 검증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 당장 못 믿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뭐 IAEA가 상당히 일본이 출연금을 많이 냈다. 그리고 IAEA에서 지금 국제 TF가 구성되는 걸 보면 미국이나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굉장히 또 일본으로부터 가깝거든요. 지리적으로. 우리가 받는 그 위기감은 훨씬 더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아까 그 김은지 기자도 말씀하셨지만 과학적 검증은 검증대로 있는 그대로 팩트대로 가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 심적 불안한 국민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데 그게 시찰단으로 그게 조금이라도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지금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은. 저는 그 완전하게 해소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아니 아무튼 예, 그렇다 하더라도 예.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거다라고. 그것을 해소하려고 이제 정부에서는 그래요? 시찰단을 수용했고 그래서 이제 시찰단과 관련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름을 검증단으로 붙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발표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검증에 가까운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아예 보낸다. 정부 기관장을 보낸다. 그런 이제 정부의 입장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유국희 단장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 어떤 발언의 내용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죠. 김문지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가는 결정 자체가 적절했느냐라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별로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시찰단이 실제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자꾸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한 날 일본이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경제부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시찰단의 역할이 단순한 시찰에 이제 국한될 것이다라는 의미인데 한국 시찰단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확인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곧바로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김태효 차장이 이제 사실상 핵공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자마자 미국에서 곧바로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굉장히 비슷한 장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계속 주장하더라도 그 나라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걸 자꾸 맞다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러니까 외교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국적이 있고 우리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취해져야 될 부분인데 과연 지금 하고 있는 외교 행보가 우리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느냐라는 질문이 자꾸 따라붙을 수밖에 없고요. 그것들을 해소해주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최종적으로 검증 결과를 내놓게 돼서 문제가 없다라는 만약에 결론을 내린다면 그 다음 2차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렇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네. 어찌 본다면 우리 국민 중에서 더 민감한 건 그 문제죠. 바로 그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IAEA가 안전하다고 6월 초에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나오면 일본은 방류할 거예요. 계획대로 9월이 됐든 방류를 할 거고 그걸 우리가 물리적으로 막긴 참 어려운 겁니다. 외교적으로는 계속 안 된다. 더 넣쳐라. 아니면 우리도 확인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미 시찰단을 보냈고 이제 그 시찰단이 오면 또 발표를 할 거고 저는 그래서 중요한 게 자꾸만 2008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저는 우리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기준이. 우리 국내의 기준이. 그러니까 후쿠시마 농산물을 수입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물론 WTO에 제소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안전을 이야기해서 WTO의 기준과 IAEA 기준은 다르거든요. IAEA 기준과. 그래서 저는 우리 기준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방류수에 대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정말 우리가 국민들한테 충분히 납득이 되지 않았는데 이걸 IAEA 기준으로만 방류한다면 근데 그게 예. 우리의 기준을 가져야 된다고 하면 시찰단을 더 보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시찰단 보내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 거라고 시찰단을 판단했어요. 보냈는데 시찰단이 돌아와서 문제가 있다고 해버리는 순간에 국제 원자력 기구의 최종 검증 결과가 나와도 우리는 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죠? 예. 그런데 거꾸로 시찰단이 갔다 와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순간에 모든 것은 그냥 물꼬가 트여버리는 거예요. 다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든 부담은 우리가 스스로 짊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네. 왜 이런 선택을 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비과학적이다라고 볼 수 없는 지점들이요. 그러니까 일본의 전적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의 과학기술로서는 밝혀지지 않는 위험성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더 오래 가야지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최대한 시간을 끌고 이것을 아주 오랜 기간을 두고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정부로서의 최선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일본의 최선은 다르죠.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일본도 충분히 방류를 하지 않고
않고 더 많은 콘크리트 그 오염수 모아놓는 곳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의 비용 산정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행태가 바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일본은 일본의 이해관계에 맞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그 이해관계가 아주 다르다라는 지점을 이해하고 이 행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우리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건 다른 차원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은 뭔가를 생각해 보면 그게 또 우리가 그러면 계속 반대만 한다고 해서 일본이 대한민국이 반대하니까 우리는 방류 안 할 것이고 그러면은 더 지하에 깊숙이 파서 오염수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만들겠다 이렇게 나올까?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제기구에 호소하는 건데 국제기구 IAEA입니다. 근데 IAEA가 우리 한국까지 사실은 포함이 돼 있어요. TF팀에 한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순간 우리도 저항하기가 국제적으로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준을 세우라는 이야기는 적어도 한국의 입장이 이렇다라는 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자는 거죠. 예. 그것도 안 하고 우리가 그냥 뭐 속수무책으로 다 순순히 허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뭐 일본이 방류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다. 또는 후쿠시마 농산물은 그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국제기구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는 어떤 입장이다. 이런 걸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해서는 우리가 WTO 제소에서 2심에서 이겨서 그러니까요.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레버리지를 우리 스스로 이제 혹시라도 버릴까 하는 걱정들 때문인 건데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제 한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일본에 갔다 와서 이제 일본발 뉴스로 이제 이런 일본 정치인들이 우리 대통령에게 수산물 허용을 좀 해달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물론 대통령실은 부인을 하긴 했지만 이제 혹시라도 이것이 전초에 다른 스텝이 될까봐 하는 걱정들 그리고 이 상황에 있어서 우리의 레버리지를 얼마나 만드는지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시장에 갖고 있는 정치적 효용은 이런 게 있겠죠. 끊임없이 그러니까 사전 논란을 만약에 계속 어떤 그 만들어 놓으면 충격파는 줄어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염수 방류 시점에서의 충격파는 오히려 이제 그 상쇄가 되는 사전 중화 기능이라고 하는 것도 일정하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이슈가 되고 들끓으면은 정작 이제 국내에서는 뭐 아주 한동안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죠. 여야 간에 나눠져서 이게 정치적 이슈로도 부각될 수밖에 없고 또 뭐 집회도 있을 테고요. 계속 뭐 이어질 수밖에 없고 또 뭐 제주도나 이런 데서는 또 집단적으로 민원이 뭐 빗발칠 테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시끄럽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 아니냐. 일본이 방류할 때는 정작 국민들의 이 파장이 또 감정적인 타격이 좀 적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식시장에 그런 말이 있다면서 예고된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예, 뭐 그렇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게 주식시장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연 후쿠시마 농산물이 들어왔을 때 후쿠시마라는 그 글자를 보고서 살 국민이 있을까? 물론.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 소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검역 주권이 행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더 본질적인 문제죠. 그 전 단계에서. 그건 행사돼야죠, 당연히.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소비라는 지점에서 예전에도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선택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들이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1차적으로 선택하는 문제는 그럴 수 있겠지만 뭐 급식이라든지 식당에서 고를 수 없는 상황에서의 문제점들은 여러 차례 지적되었었고 거기에 대한 불안감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정부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JB타임즈에서 잠깐 전해드렸는데 그 G7 만천억이 올라갔다라고는 일본 후쿠시마산 삭개. 그렇죠. 네. 국내에서 팔 때는 후쿠시마는 싹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원산지 표시에서.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죠. 원산지 표시는 반드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후쿠시마 현만 빼고 그 밑에 시는 기재하고. 이해되시죠?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러한 불안이 이제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일본에서도 아직 해소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지점도 되게 중요하게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작년에 일본 원자력 문화재단이라는 곳에서 이제 일본 성인들 1,200명 대상으로 한 조사에 보면 일본인들 51.9%가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했다라는 문장에 동의한다라고 하고요. 어업을 중심으로 한 관계자의 이해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방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42.3%.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이 방류가 이제 예고되어 있다 보니까 후쿠시마 현 어민들이 이러한 반대를 굉장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 수산물에 대해서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굉장히 보편적인 걱정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일본 안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데 한국이 시찰단을 보내서 돌아와서 문제 없다고 발표를 해버리면 일본에서는 그걸 또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는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이율 배반적으로 지금 접근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IAEA가 국제기구인데 뭐 과학적인 검증을 진행하고 있고 아직 뭐 최종 결론은 안 나왔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방류해도 괜찮다라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또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대로 방류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근데 정작 이 김은지 기자가 준비를 해왔죠. 여기 세계 여러 나라들 그러니까 10개국 의식 조사한 거에도 보면은 이 후쿠시마 위험하다라는 것이 압도적이고 뭐 우리 응답자들도 압도적인 상황이고 일본 내에서도 아까 후쿠시마에서 어민들마저도 자기들이 왜 이 수산물을 팔 거 생각하면은 눈 가리고 그냥 팔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건 아니다. 바다를 들이피자. 근데 이게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일본 국내의 여론도 반대, 세계 시민들의 여론도 반대인데 일본 정부는 강행을 하고 IAEA는 괜찮다고 하거든요. 이게 말이 되냐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세요? 자, 우리나라 두 거대 정당의 움직임을 한번 평가를 해봅시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그냥 마셔도 된다고 주장하는 영국의 교수를 초청을 했어요. 그죠? 마이크를 쥐어줬어요. 그 전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 의원 시찰단이네. 그렇죠? 의원들을 후쿠시마 현지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미 그 사전에 그러니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미리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가 그러니까 연출이 됐던 거잖아요. 네네. 이 정당들의 이런 어떤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두 가지 지점이 다 사실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그런 토론회를 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지적들을 받고 있다 보니까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 이런 논평을 내기도 했었어요. 네. 이제 그렇다면 사실 그런 토론회에서 좀 다양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 혹은 여러 가지 지점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그러지 못했다라는 지점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걱정들이 괴담이다라고 몰아붙이고 반일이다라고 몰아붙이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씀해 주시죠.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사실 말씀처럼 시찰단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보고 오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 시국에 일본에 가서 그냥 내용을 알 수 없게 말만 하고 그리고 보고 오는 것이 과연 실효적이었느냐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후쿠시마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쿠시마 어민들은 굉장히 그 안에서도 약자이고 피해자인 지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한일 간의 양국의 시민들의 연대가 좀 만들어질 수 있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갈등을 만드는 지점도 있었다라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죠. 아니 저는 이게 성토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말 이 보여주기식 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의 방일단이 더불어민주당이 간다고 해서 문제 해결될 수 있는 게 있나요? 저는 전혀 없다. 그리고 또 전형적인 게 이런 것이거든요. 물 마시기 이렇게 해서 오염물인데 뭐 마셔도 괜찮다. 그러니까 강호병 터졌을 때 했던 게 뭡니까? 소고기 굽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 소고기 맛있다, 뭐 안전하다, 별일 없다. 근데 그렇게 해소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시간이 많이었기 때문에 뭐 결론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2008년에 강우병 사태가 재현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과학적인 검증을 하되 이 과학적인 검증이라는 것은 뭐 IA 기준도 있겠지만 우리 기준에서 이번에 시찰단도 같지 않습니까? 하여튼 저는 뭐 왜 갖고 또 뭐 가서 뭐 할 수 있는 게 뭐냐를 따라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은 다 확인해서 있는 그대로 제발 좀 덧붙이거나 이러지 수사적인 그런 표현을 안 붙였으면 좋겠어요.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거다 분명히 강호병 사태를 보면은 심리적인 불안감이 국민들이 해소돼야 되거든요. 저는 이 노력을 어떻게 할지를
굉장히 여야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되지 머리를 따로 떼어내서 쇼를 할 건 아니다. 정말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할 거다. 이건 정쟁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건강의 문제고 안전의 문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일을 할까 역할을 할까 이걸 고민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도 어떤 부분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익이 전혀 없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적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바 막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반대 입장의 목소리를 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좀 절차를 밟자라는 취지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 대한 이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차라리 반대를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변국에 있는 나라들 특히 이제 일본 방류와 관련돼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는 이미 반대 성명을 낸 바가 있고 태평양 도서국들 같은 경우에도 당사자가 안전하다는 걸 확인할 때까지 방출은 없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 나라도 분명히 이 상황이 진행됐을 경우에 막기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입장을 이렇게 명확하게 확고하게 이야기함으로써 오히려 국민들한테 우린 이런 걸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있다라는 지점도 우리 정부가 조금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지금 그 두 분이 지적했었던 것의 이제 결정적 계기점은 시찰단이 일본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 무엇을 꺼내놓느냐 이게 이제 결정적 계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배종찬 소장의 진단에 따르면 그것이 또 한번 여론의 어떤 움직임을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틀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예. 지금 이런 말씀이신 거고 그런 점에서 이제 체크 포인트는 좀 나왔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좀 못 하신 말씀 있을까요, 두 분? 없습니까? 예, 저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선 분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